학교를 좀 보내다가 그러다가 언스쿨링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DM이 정말 자주 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 이제 영상을 올려야겠다. 근데 왜 학교를 보내다가 언스쿨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니 언스쿨링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으면 생기셨으면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되지. 지금부터 언스쿨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약간 시간을 벌어야 되나? 공부할 시간을?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네. 이유는 다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아이가 선택을 네. 그래도 학교를 아예 보내지 않고 그냥 이거를 강제로 부모가 선택을 하는 것보단 아이가 그래도 학교도 좀 다녀보다가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그때 이제 언스쿨링을 하면 어떨까? 적응하면 계속 보내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가 선택을 하면 안 보낼 의향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 선택에 맡기겠다. 그렇죠, 아이의 선택에 맡기겠다라는 한번 이것도 환경을 다 한번 그렇죠. 체험을 해 보는 네. 게.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이게 보면 결국은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고 언스쿨링 하겠다라는 것을 부모가 결정한 거 아니냐. 그쵸. 부모가 강제로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학교 보내는 거는 학교에 보내는 것도 강제잖아요. 네. 아니 어린 시절에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인데? 그렇죠. 판단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판단해 준다는 거잖아요. 판단을 해줘서 네. 18세 뭐 하여튼 그죠.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학교 보내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제다라는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한다고 그거는 그 프레임을 양쪽 씌운다 다 그러면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죠. 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학교를 보내다가 언스쿨링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 어느 쪽에도 치우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강제로 언스쿨링을 하거나 네. 강제로 학교를 그럴 수 보내거나 있겠네요. 네. 둘 다 하지 않고 좀 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좋습니다. 안 된다고 좋습니다. 볼 수는 이렇게 없죠.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학교를 가는 것에 대해서 뭐 안 좋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네. 학교에 장단점이 있고 언스쿨링에 또 장단점이 있고 네. 또 학교라고 해도 또 대안학교 쪽에 어떤 장단점이 있고 뭐 언스쿨링 쪽도 이제 홈스쿨링 쪽에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이 다 각 제각기 장단점이 다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런데다가 처음부터 그것을 했을 때의 장단점과 이게 섞였을 때의 때 또 장단점도 있겠죠. 다 다르겠죠. 네. 그리고 가정의 케이스마다 다르고 아이의 케이스마다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 이렇게 그냥 학교를 좀 다니다가 언스쿨링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딸도 로니도 잠깐 언스쿨링 하다가 3일 3일 갔다가 2학년 다시 온 9살 케이스죠. 때였죠. 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학교를 좀 보내다가 언스쿨링 하게 된 케이스 그런 케이스들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제 저희 언스쿨링 패밀리 계정에 자주 들어와서 DM도 남겨주시고 그러는 분들 이제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학교를 보냈다가 언스쿨링을 하게 된 케이스. 이분들의 그쵸. 케이스는 말씀 그대로 학교를 다니다가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언스쿨링 하게 된 케이스예요. 학교를 보냈던 가정이 네. 학교에 적응을 잘하는데 애를 언스쿨링으로 끄집어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애가 학교 공부를 잘하는데 끄집어내는 경우는 없어요. 학교에 어떤 적응도 잘하고 네. 문화에 적응을 잘하고 학교에 막 가고 싶어 하는데 언스쿨링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전부 다 부적응한 케이스인 거죠. 학교 폭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학교의 기조적인 어떤 문화 그런 것에 적응을 못 한다든지 학교 공부 자체가 너무 싫다든지 거부감이 느껴진다든지 뭐 그런 케이스들에 한해서 온 거죠. 결국 이거는 학교 갔다가 언스쿨링으로 왔다는 케이스가 그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미 모델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부적응 케이스예요. 공교육 부적응자인 맞아요. 케이스인 거죠. 부적응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싶지는 않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 공부는 싫지만 친구들은 좋은 또 이제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언스쿨링을 하면 또 이제 친구들을 못 만나게 될까봐 또 이제 학교 그런 경우도 공부는 있고. 싫어도 친구들을 아주 좋아하는 케이스도 언스쿨링으로 잘 안 와요. 그런 케이스는 못 봤어요. 어딘가는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못 본 거.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정말 부모가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 끌고 온 거랑 맞춰가지고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언스쿨링이라는 취지 자체랑도 말이 안 돼요. 그치. 예. 그러니까 학교의 공부와 상관없이 학교 문화에 전체적으로 잘 동화가 돼 있는 돼 케이스는 언스쿨링을 언스쿨링을 한다라는 건 그 아이를 강제로 빼내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을 두고 언스쿨링을 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되게 기분 나쁘게 하면서 언스쿨링을 시작한다? 할 수가 없지. 저희는 할 불가능할 수가 거라 없겠네요. 생각해요, 오히려. 음. 예. 그러니까 부적응 학생의 케이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왜 공교육에 부적응하는 케이스가 나오는 것인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적응을 잘했다고 하는 케이스도 처음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학교 공부는 싫은데 싫은데 그냥 친구만 친구들만 좋아하는데 부모는 좀 더 그러면 언스쿨링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응을 잘한 케이스도 그리고 케이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네. 근데 정말로 공부 정말 아예 안 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게임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뛰어놀고 그러고만 있는 것이 어떨까? 그거는 저는 그걸 좋아하는 부모님들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예, 진짜 그냥 무관심하고 그런 그냥 사람들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삶 자체를 지지하는 소수의 분들이 있죠.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지지하면 괜찮죠. 네, 그 페이커 맞아요. 할머니처럼 예,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새벽 3, 4시까지 게임을 하는 것도 지지하시고 오히려 할머니가 뒤에서 훈수 두면서 야, 너 거기서 공격을 그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얘기하시고 게임에 대해 되게 네, 지식이 네. 있으셨대요. 할머니가. 옆에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보면 네. 당연히 많이 예, 아실 것 너 같은데. 친구들하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게임해. 게임방 가지 말고 컴퓨터 PC 하나 더 사놓고 집에서 해 라고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 그쵸. 저는 그것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물음표인 분들 입장에서는 먼저 학교를 보내도 걱정, 걱정, 안 보내도 그쵸. 걱정밖에 없으시겠죠. 부모와 아이의 그 라포르가 잘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 네. 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를 보내든. 저는 저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넘겨짚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언스쿨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언스쿨링의 효과, 장점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아요. 매력적인 네, 거죠. 그렇죠. 그 장점을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언스쿨링 얘기를 듣기 전에 학교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는 케이스에 대한 즉 학교의 장점에 대한 매력에도 빠져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학교의 장점과 언스쿨링의 장점을 놓고 비교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물건을 살까 이 물건을 살까. 근데 두 개를 살 수는 없어. 그러면 교차로 살 수밖에 없어. 이거 써보다가 이걸 쓰면 어떨까. 그래서 학교를 좀 보내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장점만 보시는 거죠. 근데 단점을 보셔야 돼요. 단점을 봐야지. 학교의 단점과 언스쿨링의 단점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경우에 이 단점을 내가 어떻게 커버해 줄까, 부모가. 그리고 언스쿨링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는 단점을 어떻게 또 커버해 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각각에 있는 단점을 가정에서 부모가 채워줄 수 있는, 채워줘야 하는 영역을 그거를 빼놓고서 장점만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절대 비교 불가라 생각해요. 학교 쪽으로 가도 실패하고 언스쿨링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공교육에 왜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는가 그것도 보셔야 되고, 공교육에 적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럼요. 대학까지 잘 나와놓고 다 대학까지 나와놓고 끝에서 내가 왜 막 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좋아하는지도 아예 안 잡혀 있는 케이스가 그리고 부모를 대다수인데. 원망하고 나를 네. 왜 대학까지 가라고 한 거야. 그죠. 뭐 대학만 나오면 다 된다며. 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적응을 못했냐는 거죠. 그죠. 적응을 잘했고, 잘했고. 아니 뭐. 심지어는 제가 그 어학원들 컨설팅 할 때 그때 느끼게 된 건데, 한때 어학원계의 플랜카드마다 뭐 스탠퍼드대 출신, 뭐 버클리 출신, 뭐 어디 뭐 이런 출신들이 이제 와서 강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 플랜카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이가 그 아이비리그에 들어갔을 때 진짜 이 시골 같으면 정말 소 한 마리 잡으셨을 것 같은데 잔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돌아와서 영어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영어학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분들의 급여예요. 맞아요.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명감이 있구나. 소명의식이 있어서 한국 사회에 이 영어 교육 시장을 근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끌어올리기 위해 그렇죠. 근데 그거 뒤늦게 안 거죠. 그러니까. 전 그래서 소명의식이 그렇게 있는 분들이면 그만큼 퀄리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 브랜드들의 이제 대표님들하고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대부분 아니에요. 아이비리그까지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비리그까지는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아이비리그까지 입학을 했어. 학교 졸업도 꾸역꾸역 열심히 해서 졸업했어. 근데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거나 전공 선택을 잘못했거나 해가지고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시간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 이 선생님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애정이 있거나 영어 교육 시장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는 게 아닌 분들이 그러고 있다 보니 이게 효과가 나올 리가 없죠. 어느 순간 이제 원어민으로 싹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예. 한참. 물론 원어민 선생님들도 정말 소명의식으로 영어 교육 사업을 하는 영어 교육 시장에 뛰어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그러면 결국 적응을 잘해서 확률을 보자는 거죠. 학교에 적응을 잘해서 대학도 가고 대학 나와서 그러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그 과정에서 잘 찾아서 이제 직장도 잡고 살아가는 것을 꿈꾸실 텐데, 그렇겠죠? 학교 간다는 건. 근데 학교 자체가 지금. 근데 그걸 확률을 보자라는 거죠. 그렇지. 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 꿈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없죠. 이 시스템이? 그냥 대학만 보내려는 그 시스템인데. 그리고 대학을 선택할 땐 결국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갖고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가거나 학교 이름 보고 가거나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대학 제가 졸업하고 해. 뭐 이거 이런 게 있어요. 이거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고3 때 그래도 전공을 선택할 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학교 수준을 좀 떨어뜨리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전공 쪽으로 가겠다는 친구들도 많아요. 문제는 그 좋아한다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 아니에요. 예전에 그 호텔 경영학과가 대박이 터졌을 때가 있었어요. 왜? 드라마 호텔리어 때문에. 네, 호텔리어. 네. 그리고 건축 설계 막 이런 그러니까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막 건축가 막 가려고 하고. 아니 꿈을 영화나 드라마 보고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물론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그때는 어떤 이런 위인전이나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나도 이거 해야지 뭐 그럴 이렇게 수 되죠. 있죠. 예. 그런데 그 상태에서 좀 더 관련된 분야에 좀 더 있어서 그렇죠. 더 한층 더 깊이 책도 읽어보고 그쪽의 종사자들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만나서 이제 그 깊이 있게 그 분야에 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도 더 알게 되고 그 업계의 어려운 점들 실질적인 팩트를 더 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게 됐을 때 현재 시점에 뭐 이 분야에 이런 문제가 있네 근데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또는 나는 그래도 내가 그 분야에 가서 좀 뭔가 당장은 아이디어가 없어도 그 분야에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뭔가 그런 부푼 꿈을 그러니까 이게 부푼 꿈이 아니라 거품 꿈이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알차게 부푼 꿈을 안고 학과 선택을 했다면 오케이.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그냥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냥 위인전 보고 그러다가 하나 찍은 거죠. 어쩌다가 내가 그냥 좋아했던 거. 공부하다가 요즘은 뭐가 좀 있나 네.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넌 크면 뭐 될 거야 그랬을 때 그냥 그럴듯한 간지나는 거 하나 몇 개 그냥 잡아놓은 안정적인 거 하나 잡아 뭐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간 케이스는 이거는 뭐 답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보라는 거죠. 아이가 그럼 결국 본인 꿈과 상관없이 지금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도 전체 시대가 아니라 일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레임에 애를 잡아놓고 그 프레임에서 너는 성공해. 그렇죠. 넌 거기서 성공해.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해. 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본질적으로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일찌감치 꿈을 찾고 그 꿈이 뒤에 살면서 흔들리게 되더라도 그렇죠. 다시 그 꿈이 이동하게 됐을 때 또 역시 파이팅 넘치게 꿈을 향해 달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확 떨어진 상태에서 되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에 나를 꾸겨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좋아하는 걸 찾고 거기에 또 매진하고 맞아요. 또 좋아하는 걸 찾고 매진하면서 파이팅 넘치게 이왕 사는 한 번 사는 인생 파이팅 넘치게 살게 하려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렇죠. 그것을 좀 본질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정말 이 길이 아니면 또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았을 때 그때 그 회복 탄력이 완전 다르겠죠. 너무 좋죠. 어떤 꿈을 쫓아가다가 그 꿈에는 아니다 싶어서 실망을 하더라도 그렇죠. 실망을 하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뭐 끝내주니까 근데 그게 지금 다 나중에 가서 다 하나하나의 조각이 그렇죠. 돼서 이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내고 정말 어떤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남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산 케이스들이 과연 얼마나 그게 나오냐라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학교를 우리도 그랬잖아요. 학교 맞아요. 보내려고 했었잖아요. 보내고 싶었죠. 예. 보내고 싶어서 어떤 알아보고. 학교를 가야 될까를 열심히 찾았죠. 네. 찾다가 찾았지. 우리가 찾았는데 거기는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거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 거기를 못 보낸다면 이걸 하자. 뭐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 본질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려면 베스트 플랜은 여기 A, B, C, D, E, F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위쪽에 있는 우리가 학교를 보낸다고 했을 때 선택지는 우리 형편에 우리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책으로 언스쿨링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우리는 다시 선택을 오히려 이렇게 우리는 언스쿨링이 1순위로 올라갔죠. 하지만 우리도 어디까지는 학교를 보내려고 했었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그런 마음은 이해하는데 아무튼
정말 맹신적으로 어떤 장점만 놓고서 보지 마시고 단점을 보고서 내가 그 단점을 어떻게 커버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 공부가 있는 상태에서 이 고민을 하셔야지 맞아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고민을 하신다면 어떤 답을 말씀드려도 무의미하죠. 대답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겠습니다.